정부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 먹거리 취약계층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내용도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정부가 더 세심하게 살피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색동원 학대 적발되고도 합격점 받아 장애인 시설 평가 구멍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22년 정부가 실시한 평가에서 색동원이 A부터 F까지 나뉜 등급 중 C등급을 받아서 사실상 합격점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인권 침해 발생 시설에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는 입장인데요.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로 시설장이 입소자를 성폭행,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침을 개정해서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를 위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관련 내용 보건복지부 담당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장 신동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가 강화되는 이유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평가 제도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 시설의 경우더라도 현재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인권 영역 100점이 100점 만점에 15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권 영역 점수를 0점을 처리하더라도 나머지 영역에서 점수를 획득해서 F등급을 맞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정말 일정 수준 이상의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타 영역 배점과 무관하게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종합 등급을 F 등급을 부여하려고 제도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종사자 등이 이용자 대상 성범죄, 학대 등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혐의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해시설 종합평가에 F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평가 기간 중에 인권 침해 관련 수사,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 평가를 보류하고 수사 행정처분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또한 인권 영역 평가 결과 미흡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를 통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연속 F 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한 조치를 지방 정부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장 교체라든가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서 시설의 인권에 대해서 엄정하게 지켜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보건복지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언론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물가 2%대 안정세라는데 취약층 주식재료는 껑충이라는 제목으로 물가가 2%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김치 속 재료 등 취약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식재료 가격은 크게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김치 재료는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고 먹거리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농산물 가격은 한파 등 기상 여건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당 기사가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자료를 토대로 2024년 대비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분석한 내용이고 현재 농산물 가격 동향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2월 상순 기준 배추, 무 가격은 전년 대비 8.6%, 33.5% 낮은 수준이고 마늘은 전년 대비 2% 높은 수준이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잦은 수급 불안이 있었던 당근, 양배추, 양파 등 주요 채소류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먹거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양곡을 정상 가격에 60에서 90%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도 강화하는데요. 농식품 바우처는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잡곡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합니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34세 이하 청년을 포함한 가구가 추가되고요. 지원 기간도 12개월 연중 지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A씨는 혼자서는 병원에 갈 수 없어 아파도 꾹 참아야만 했는데요. 앞으로는 검사 동행, 진료, 의사소통 지원까지 예약, 진료, 수납, 의료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가칭 장애 친화 의료기관이 더 많아지는데요. 2030년까지 주요 시도별 한 곳 이상 설치를 추진하고요. 장애인 직접 의료인 교육 실시 등 의료기관의 장애 감수성이 더 높아집니다. 다음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B씨는 사는 곳에서 재활병원이 멀어서 걱정인데요. 앞으로는 내가 사는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재활의료기관이 더 많아집니다. 이외에도 퇴원한 장애인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부터 의료 서비스까지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부상의 두려움 없이 전문 인력과 함께하는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조절이 어려워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은 지적장애인 C씨. 가족들은 혹시나 또 다른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는데요. 앞으로는 일상적 건강관리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신체 관리와 마음 건강 교육 등이 제공되고요. 장애인 건강 검진 기관을 전국에 100여 개소 이상 운영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